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또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리분들, 와, 진짜 할 맛 안 난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뭐 팔부등선 넘었다 라고 봐야겠죠. 더 이상의 하락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빠르게 보고 그냥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한잔 하러 가야겠죠. 어제 미국 증시는 AI 우려가 이어지면서 또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었습니다. 마소, 마오, 팔란티어, 마7, 엔비디아, 마1 등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발표된 고용지표도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2.2만 건이나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는 하한가 소동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가는 애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서 이게 대체 뭔 일이고 라는 얘기가 등장했죠. 그렇다면 하한가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아마도 주문 실수가 아닐까 싶은데 넥스트레이드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기존 거래소는 장 시작 전 10분간 동시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지만 넥스트레이드는 8시 되자마자 바로 다 같이 시작하는 거라서 가끔 이렇게 주문 실수가 나오면은 하한가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상한가로 시작하는 정말 당황스러운 무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또 가끔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장대 양봉 하나 딱 박혀 있거나 장대 음봉 하나 딱 박혀 있으면 우리가 차트 보기에 좀 불편하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 이제는 탈출해야 되나? 자, 이번 주 증시는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 만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드카가 3번이나 나왔죠. 그리고 특히 고점에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각은 똑같습니다. 붕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급등한 부분의 차익 실현 욕구, 그 핑계가 그냥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뿐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케빈 워시, 그리고 두 번째는 은급락, 세 번째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그리고 이제는 구글의 과도한 투자까지 악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딱 살펴보면 이게 그 정도인가 라는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구조를 바꿀 만한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은 이제 막 고점 대비 20% 30% 떨어진 기업들 막 널려 있습니다. 기르분들 내 주식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 매력이 높은 친구들, 특히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에게 저점 매수가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들 막 상승 나타나겠죠. 당장 다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얘네 올랐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 또 사도 되지 않을까? 증시 하락 이 정도면 멈춘 거 아닐까?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거기도 저점 매수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1월 달에 느꼈던 그 증시가 2월 말쯤에는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학습 효과에 따라서 저점 매수를 하고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번 조정 아마도 5월쯤, 그때는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겁쟁이가 되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자고요.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시간이 왔다. 이틀 전 머스크가 중국과 접촉 중이라는 이야기를 봤었죠. 바로 우주 태양광 때문이었는데요. 그 덕에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하나솔루션 16%나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NH투자증권은 하나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 부진 요인이었던 미국향 셀 수출 통관 차질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듈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자, 다만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 실적은 모르겠고 페로브스카이트 이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솔루션은 2019년부터 페로브스카이트 3세대 태양광 이제 소재인데 이거를 개발하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공부해 봐야겠죠. 페로브스카이트가 도대체 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페로브스카이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기존 태양광 패널, 우리가 이제 농촌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제 주유소 위에 딱 붙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보면은 그거 다 뭘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그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르분들이 네이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한번 쳐보시면은 뒤따라오는 단어가 딱 이런 게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그리고 꿈의 소재. 그런 걸 봤을 때, 아, 2차 전지에서 전고체 같은 거구나. 뭐 반도체에서는 유리기판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기존 실리콘 태양광 패널보다 당연히 빛을 더 잘 흡수하고요. 그리고 또 유연하고 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볍겠죠. 또한 유연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평한 곳, 지붕 같은 데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뭐 벽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휘어져서 놓을 수도 있고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지금 네가 그랬잖아. 이원 상승이 우주 태양광 때문이라며 페로브스카이트랑 우주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고 딱 생각을 했더니 바로 이겁니다. 키리분들 우주에다가 태양광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공장 만들어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만들어서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주에다가 그거를 올리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무게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가볍고 유연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주에 보내는 그런 단가가 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태양광에는 페로브스카이트가 딱이야 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쪽도 계속 체크해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스페이스X 나스닥 한다. 스페이스X가 올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 주요 주가 지수에 바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나스닥 등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고 그거를 달성하는 데는 몇 달 정도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스페이스X가 뭐 이런 거의 급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롤 경기에서 페이커가 등장했는데 아 저기 PC방 예산부터 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정 의견을 타진했고 나스닥은 방식 앱을 개정해서 바로 나스닥에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라면은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등 모두 나스닥 조기 편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으로 또 우주항공주가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퇴직연금이 대수술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퇴직연금은 쥐꼬리란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존에는 계약형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예금에다가 방치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원금 보장 예금이니까 쥐꼬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받으면 이상한 거였죠. 그런데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퇴직금을 한 번에 모아서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전문가에게 맡겨서 국민연금처럼 따로 운용을 하게 되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엇갈린 시선.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지난번에 저희 생각으로 더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2배 오르면 과거 고점인데 지금 전기차 캐즘 이런 상황에서 거기까지 좀 과도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코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보다는 다른 섹터에 좀 집중해보자. 그게 바로 반도체랑 로봇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의 시각이 나왔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밸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좀 비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지금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야? 바닥에서 2배 넘게 올랐는데 하고 봤더니 그거는 개인이 코스닥을 사면서 덩달아 같이 오른 구조, 그러니까 확실한 뭐 실적 때문에 오르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흐름만 타고 올라온 약간은 아쉽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KB증권은 달랐습니다. 휴머노이드형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수요 확대 기대감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2차전지의 상승 모멘텀이었죠. 그래서 목표가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냐? 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코시가 온다면은 충분히 KB증권의 말대로 저 정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코스닥의 시간이 왔는데 에코프로비엠 너는 고평가니까 빠져, 이게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무조건 빼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만약에 코스닥이 한 1500까지 갔다면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논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증시가 빨리 좋아지면서 또다시 우리가 웃으면서 이게 더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저게 더 많이 오를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다음 주에는 꼭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더 떨어진다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 중에서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멘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우리나라 1억도 깨졌고요.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7만 달러도 무너졌고요. 또한 슈퍼사이클을 전망했던 바이낸스 창업자의 창펑자오의 입장 변화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만 달러를 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며 앞날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 미러우 3국 회담 이후 트럼프는 종전이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거의 해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식 워딩이라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로 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재건사업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관련주가 잠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야기도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정부 쪽에서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화를 거부 중인 북한이나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오는 5월, 4월에 트럼프가 방중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때 뭐 자연스럽게 이 악수 정도는 하나 뭐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 소식이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이러한 북한 관련주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깔렸을 때 사고 올랐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게 미덕인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중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